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그 한반도 내 그 우리 민족 중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 누구냐면 말갈족입니다. 말갈족. 그래도 저 가야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갈족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민족인데.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김부식 같아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왜 그러냐면 이 김부식이가 중국 기록을 많이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그 평안도, 그 다음에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있었던 그 우리 민족의 명칭을 말갈로 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그 이후부터 말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부시가 말갈족이란 종족 명칭을 정한 거지. 어쨌든 간에 이 말갈족들이 이제 그 평안도부터 이렇게 강원도까지 이제 넓게 퍼져서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곳에 특수한 종족이 나타난 거야. 누구냐면 부여족입니다. 부여족의 별종이죠.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 자기 구역 내에 나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제와 말갈의 어떤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백제 그 시조가 온조 아니에요, 온조. 온조가 이제 그 처음 나라를 열고 수도를 만든 데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의 그 이 지도상에 보면 이 한강 일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백제 초기 수도는 위례성이잖아요. 근데 위례성이 어딨냐?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그 임진강 북쪽 이쪽 여기 지도상에 표시한 이 빨간 테두리 안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뭐 뜬금없이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그 위치를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위례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온조가 그 부여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조 세력들이 이제 그 처음 나라를 연 곳이 여기입니다. 임진강 북쪽. 이때가 이제 뭐 기원전 18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니까 삼국사기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부여족들이 내려와서 백제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지도상에 보면 이 북쪽, 그 다음에 동북쪽, 동쪽 전부 다 말갈족들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그 백제 봉기 초창기 기록을 보면 이 처음에 이 북쪽 말갈족하고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 온조가 이제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진강 남쪽에 누가 있었냐? 마한이 있었습니다. 마한. 이것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이 마한이 뭐 이 한강부터 저 전라남도까지 다 마한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도하고 이 지금의 천안 있죠, 천안. 그 정도까지가 이제 북마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남마한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주까지, 경상도 상주 지역까지 이제 남마한이 존재를 하고요. 그 남쪽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탐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온조 세력이 알고 있는 마한은 북마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갈족하고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이 온조가 기원전 6년에요.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그 토지가 매우 비옥했다. 그곳에다 도읍을 옮겨서 오랫동안 편안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강이라는 게 지금의 한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게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그 초창기 기록에 보면 이상한 기록들이 많잖아.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임진강 북쪽에 있다가 임진강 남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도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역은 누구의 지역입니까? 북마한의 지역인 거예요. 당연히 북마한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원조가. 그러니까 기원전 6년 8월에 마한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읍을 옮길 것을 알렸다. 당연하죠. 이때 북마한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북마한이 자기 영토 내에 이 백제를 살게끔 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이 또 있어요, 기록에. 일단은 그 백제하고 북마한 간에 뭔가 밀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땅을 줄 테니 뭔가를 해줘. 그게 바로 말갈족과의 어떤 그 말갈족을 퇴치 좀 해달라. 백제한테. 이 당시 이제 북마한도 말갈족한테 공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백제한테 땅을 줄 테니 말갈족도를 쳐라, 공격을 하라.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 6년에요. 북만 왕이 온조왕이 보낸 사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조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내가 동북에 100리 땅을 내줘 편안히 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도 항해도 이 일대에 있었던 말가족 때문에 이게 전투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북마한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때 북마한이 뭐 미쳤냐고, 그냥 뭐 자기 땅을 아무한테 막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말갈족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례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를 옮긴 거죠. 임진강 남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합의한 대로 온조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말갈족을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합니다. 기원전 1년에 10월입니다. 말갈이 습격을 합니다. 먼저 선빵을 날렸네. 이때 말갈은요, 지도상에 보시면 일단 이 북쪽에 있는 말갈족도는 일단 제외를 하고, 오늘 말씀드릴 말갈족들은 이 춘천 말갈, 춘천 말갈이라 그래서 뭐 춘천 지역에 있는 말갈이 아니고 그냥 그 춘천에 가면 이제 중도라는 그 유물이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러니까 뭐 연천, 뭐 여기 포천 이 일대에 있는 말갈족을 이제 일컬어서 제가 임의로 춘천 말갈족이라고 임의로 붙인 겁니다, 명칭을. 이 춘천 말갈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1년에 이제 백제를 습격한 말갈족은요. 그래서 온조가 뭔가를 해줘. 그래가지고 병사를 거느리고 칠중하. 여기서 이제 칠중하는 그냥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한탄강이라고 봅니다.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여기서 이제 맞아 싸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추장이 소모를 때려잡았네. 와, 추장을 잡았어, 추장을. 그러니까 춘천 말갈족이 어떤 그런 뭐 통합적인 어떤 그런 추장이 아니었고, 뭐 상계에서 살던 그런 말갈족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추장을 사로잡았는데 이 추장을 마한으로 보내가지고 마한으로 보냈다는 거야, 추장을.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잖아요.
내가 땅을 줄 테니 야 말갈족을 공격해. 그 증거물을 보여줘야지 마한한테 북마한한테. 그래서 추장을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말갈족들은 묻어 죽였대요. 아 왜 묻어 죽여.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말갈족이 먼저 선빵을 날린 거잖아. 이제는 이제 백자가 이제 공격할 차례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11월. 그러니까 말갈족이 공격한 한 달 후에요. 그래서 뭐 낭랑의 우두산성을 공격을 했대. 낭랑 이 명칭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한반도에 낭랑이라는 거 없었어. 아시겠죠? 낭랑의 우두산성이 아니라 말갈족입니다. 말갈족 영역을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뭐 구곡이라는 곳에 이르렀대는데 이게 뭐 구곡이 어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춘천 인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폭설을 만나 돌아왔대요. 이거 봤을 때 보세요. 11월 달에 공격을 했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 겨울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은 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온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온조가. 근데 왜 11월 달에 공격을 하러 갔을까? 이걸 볼 때는요. 온조가 그냥 액션만 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굳이 그 저기 말갈족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기를 이잡듯이 말갈족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북만한테. 그래서 액션만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기 4년에는 온조가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부연 동쪽에서 춘천 말갈족이죠. 격파하고 포로를 사로잡아 장수하고 병사한테 나눠 주었답니다. 어쨌든 이런 또 공로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북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온조가 왜 이랬을까요? 그냥 북마한의 어떤 그런 꼭두가시 노릇하려고 온조가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조한테는 이 북마한을 뭔가 통합하기 위한 뭔가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8년에 드디어 온조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8년 마한이 이제 온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북마한이죠. 북마한이 윗사람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못 하셨죠?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 제가 볼 때는 이 말은요. 북만이 그러니까 한강 일대에 있었던 세력이 이제 주류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북만의 어떤 주류 세력. 그 다음에 이쪽 남쪽, 지금 경기도 남쪽 이쪽 지역에 있는 세력이 비주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들은 백제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비주류 세력은 백제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온조가 이 북만에 대해서 계속 정탐을 한 겁니다. 언제 쳐야 될지. 그래서 남보다 먼저 만을 손에 넣어가지고 후한을 없애야 한다. 여기서 남보다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걸까? 말갈족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 비주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조가 이제 북만을 병탄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서기 8년 10월에 온조가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서 만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합병을 했다는 거야. 자, 북만이 이 백제가 땅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이 온조가 그냥 습격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는요, 이미 이 북만 주류 세력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떠한 그런 큰 전투도 없이 합병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경기도 남쪽에 있었던 비주류들, 북만의 비주류 세력들은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산하고 금연성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원산과 금연형이 어딘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이 비주류 세력들이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미 북만의 주류 세력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백제. 그리고 백제 자체도 전투력이 있었단 말이죠. 이 원산하고 금연성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이듬해 서기 9년 4월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만이 이제 백제 병탄이 된 겁니다. 병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주류 세력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못 하셨죠? 이 비주류 세력이 이 원산하고 금연성에서 반발한 거, 그 이해도 또 있어요. 서기 16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백제가 이 남쪽에 있었던 그 북만의 잔당 세력들을 계속 공격을 하던 그런 것 같아요. 서기 16년에 북만의 그 비주류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수 주군이 이제 우곡성에서 반발을 한 거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제. 여기서 말하는 우곡성이 어딜까요? 제가 계속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뭐 짜집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대충 그 위치는요, 지금의 여주 부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입니다. 우곡. 이 지도상에. 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북만의 비주류 세력이었던 장수 주군이 왜 이 여주 여기로 갔을까요? 여기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원주 말갈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비주류 그러니까 이 북만의 남쪽에 있었던 세력들하고 이 말갈족하고는 원주 말갈족하고는 그동안 교류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군이 이 우곡성 말갈의 경계 지점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갈을 믿고 아니면 이 비주류 세력들이 이 원주 말갈족에 대다수가 합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주류 세력을 지금 계속 온조가 잔당들을 이제 계속 공격을 하던 차에 이 주군이 이 우곡성에서 이제 농성을 하게 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온조가 친히 병사 5천 명을 거느려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주군이 목을 메어 가지고 자살을 했대. 아, 끝까지 싸워보지. 자살을 해. 그래가지고 그 시체의 허리를 베버린. 와. 그러니까 온조가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그 처자도 죽였답니다. 보통은 여자들, 어린이들은 안 죽이거든요. 고대에서. 이미 그 죽으는 죽었잖아. 근데 이 처자도 죽였다는 거는 본때를 보여준 거야. 이 말갈족한테, 원주 말갈족한테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북만의 비주류 세력이 이 원주 말갈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주 말갈하고는 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춘천 말갈은 계속 공격을 한 거고요. 서기 27년에 이제 온조가 죽고 그 아들인 다루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춘천 말갈이 또 가만히 있질 않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서기 30년에 동부의 흐루.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북만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동부의 흐루가 마수산, 뭐 춘천 쪽이겠죠. 서쪽에서 말갈과 싸움에 이겨서 적병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답니다. 이때 말하는 말갈족은 이제 춘천 말갈족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이 흐루가 자보까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서기 31년에는 고목성의 고누라는 사람이 또 말갈족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춘천 말갈족이죠. 그 다음에 서기 34년에 말갈이 또 이렇게 얻어맞고 있었냐? 공격을 합니다. 마수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하고 백성의 집을 불태웠답니다. 와, 점령까지 했네. 그러니까 춘천 말갈족도 전투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갈족들은 이 북쪽에 있는 말갈족, 그 다음에 이 춘천 말갈족은 전투력이 상당했다는 거야. 원주 말갈족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제 원주 말갈족도 이미 북만의 비주류 세력이 조금 어느 정도 편입이 됐잖아. 그래서 이 다루왕이 서기 56년에요. 동부의 우곡성을 이제 재차 축성을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말갈에 대비했답니다. 이 말갈은 누굽니까? 원주 말갈이죠. 그러니까 원주 말갈을 대비해서 이 우곡성을 대대적으로 이제 확장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원주 말갈하고 백제가 싸웠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주 말갈보다 더 급한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남쪽에. 그게 뭐냐면 남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 밑으로 해가지고 이 상주, 경상도 상주까지 남만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이때 백제가 신라랑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신라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면 서기 56년에서부터 한 서기 100년까지 이제 신라하고 싸웠거든요. 신라가 이 상주에 도착한 게요. 제가 볼 때는 서기 100년이나 될까 말까 해요. 백제랑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 서기 56년부터 신라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아닙니다. 신라가 아니고요. 남만하고 싸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세요. 어쨌든 백제가 왜 원주 말갈 공격을 안 했냐? 이 남만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던 거야. 그래서 원주 말갈이 이제 뭐 북만의 비주류 세력도 편입이 됐겠다.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기 77년에 이제 다루왕이 죽고요. 그 아들인 기루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남만 지역이 장악이 됐다고 봅니다. 백제한테 이제 점령이 된 거죠. 남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원주 말갈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서기 108년이에요. 원주 말갈이 우곡성에 침입을 해서 민간을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일단은 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원주 말갈이 이제 이 우곡성, 지금은 이제 여주 근처라고 보거든요.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일단 간을 본 거야. 근데 백제가 지금 남만까지 점령을 하고 엄청나게 나라가 막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제 뭐 이 원주 말갈이 뭐 이 춘천 말갈보다도 전투력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격은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간을 봤어 108년에.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라가 이쪽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경상북도 그 봉화 뭐 영주 이쪽 지역까지 이른 것은 아마 한 서기 한 12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이 원주 말갈이요. 갑자기 신라를 공격합니다. 서기 1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이제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때
서기 1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실직곡국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울진 있잖아요. 울진. 여기 있었던 종족입니다. 실직곡국이. 이 실직곡국이 신라의 병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쪽도 말갈족들이 다 상계에서 분포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소식을 원주 말갈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백제한테 국서를 보내가지고 병사를 요청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백제가 5명의 장군을 보냈대요. 물론 보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요 당시는 신라가 어느 정도 백제랑 접촉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만을 백제가 점령을 할 때 이제 신라는 어느 정도, 신라도 남만에서 그리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접촉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말갈족이 신라를 공격했을 때 백제가 구원병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계속 신라를 공격한 거야. 백제를 공격 안 하고. 서기 137년, 그 다음에 139년에 신라 장령을 공격합니다. 장령. 여기에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줄기거든요. 이거 이제 중령이죠. 중령 북쪽에 장령이 있겠죠. 여기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영월 남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이 일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142년에 계속 이 원주 말갈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라 왕이 누구냐면 일성 이사금입니다. 이사금이 이제 신하들을 전부 집합을 시킵니다. 야, 저 원주 말갈이 계속 공격하는데 저거 가만둘 수는 없잖아. 저거 공격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신하들이 논의를 한 거죠. 그때 이찬 웅선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찬 웅선이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뭐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상계에서 살던 종족이야. 얘네들 어떻게 뿌리 뽑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 또 전투력도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찬 웅선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 165년이요. 신라의 길선이라는 사람이 백제로 망명하는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신라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길선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백제가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하고 백제가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전투를 벌이니까 말갈이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210년이요. 백제 초고왕 때입니다. 초고왕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10월에 원주 말갈이 드디어 사도성을 공격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성문을 불태우고 도망갔대요. 이 사도성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 우곡 있잖아요. 이 지도상에 우곡 그러니까 서쪽으로 아마도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러니까 초고왕이 그 적현성, 그 다음에 사도성을 구축을 했거든요. 이 우곡 서쪽에다가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성을 공격했다는 거는 우곡성은 놔두고 여기는 강력하니까 돌아가지고 남쪽에 쓰던 사도성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 초고왕 때요. 그래가지고 초고왕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래서 서기 214년 9월에 북부 사람인 진과, 제가 말씀드렸죠. 고구려에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진씨 가문이죠. 진가라는 사람이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아니 원주 말갈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니 춘천 말갈을 공격을 했네.
아니 원주 말갈이 사도성을 공격했는데 왜 진가를 보내가지고 춘천 말갈을 공격했을까? 이때 그러니까 춘천 말갈도 공격을 했다는 거죠.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춘천 말갈의 성문성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춘천 말갈 전투력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10월에 춘천 말갈의 날랭 기병이 침범해서 술천, 제가 볼 때는 이 술천이 지금의 한 연천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밀고 내려온 겁니다. 말갈도 기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기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춘천 말갈이 술천, 지금의 연천 지역까지 막 밀고 내려온 그 다음에 문구가 초고왕이 돌아가셨다. 뭔가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천 말갈이 연천 지역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초고왕이 죽었어. 이렇다는 거는 뭡니까? 초고왕이 적어도 이 전투에 참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초고왕이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 말갈 군한테 초고왕이 죽었다고 본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고왕의 아들인 구수왕 때 나옵니다. 그 해답이. 서기 216년입니다. 그러니까 214년에 초고왕이 죽었잖아.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 서기 214년에. 그리고 216년에 구수왕이 왕이 됐을 때 말갈이 와가지고 적현성을 포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적현성은 춘천 말갈이 아닌 겁니다. 원주 말갈인 거야. 그러니까 춘천 말갈한테 자기 아버지가 초고왕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원주 말갈이 공격을 했단 말이야. 지금 구수왕은요, 이 말갈족에 대한 붕괴를 하실 거 아니야. 붕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게 가만두겠냐고. 그래서 구수왕이 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말갈족을 토벌하는 거야. 그래서 구수왕이 기병 800명을 거느리고 직접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성 아래에서 싸워가지고 이 원주 말갈족을 아주 그냥 작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그리고 서기 222년에 이 구수왕이요, 뭐 장수를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신라의 우두주를 침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하고는 계속 싸우는 와중이야. 그 와중에 구수왕이 말갈족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는 계속 싸우는 와중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우두주가 어딘지는 확실치가 않아. 뭐 어느 사람은 뭐 춘천이다, 뭐 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치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두주라는 곳은 이제 이 원주 말갈의 어떤 그런 남쪽 지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침입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원주 말갈족을 그냥 이 구수왕이 어느 정도는 그냥 끝냈다고 보는 거죠. 이때 원주 말갈은 어느 정도 쇠약해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북쪽으로 쫓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229년에 이 원주 말갈의 잔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북쪽으로 쫓겨났고 이 백제 구수왕 때문에 이 잔당들이 이제 우곡의 경계에 들어와 노략질을 했대요. 이제 마지막 이제 뭔가를 한 거지, 잔당들이. 그래서 구수왕이 병사 300명을 이때는 보냈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근데 300명을 보냈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원주 말갈족들이 복병을 해가지고요, 이 백제 군사를 그냥 300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쨌든 이때 이후로요, 이 원주 말갈은 자치를 감춥니다. 없어요. 기록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 말갈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주 말갈입니다. 원주 말갈은 대부분이 백제한테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춘천 말갈도 이제 고구려가 남하를 시작을 하면서 이 춘천 말갈도 백제에 사신을 보냅니다. 서기 258년입니다. 고의왕 때요. 고의왕이 이제 쿠데타로 이 구수왕의 아들인 사반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때요, 고의왕 때 춘천 말갈의 추장인 나갈이라는 사람이 좋은 말 10필을 바쳤답니다. 화친한 거죠. 화친을 요청한 거야, 백제. 이때 춘천 말갈의 추장이 왜 백제의 화친을 맺겠다고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건 고구려의 남하 때문이죠. 이 정도 서기 258년이면요. 고구려가 이미 이 대동강을 넘어서 여기까지 나는 진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 흡수되기 전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춘천 말갈족. 원주 말갈족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 원주 말갈족은 이렇게 사라졌고요. 이 춘천 말갈족도 나중에 후에 고구려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는 선봉부대가 되죠. 이 춘천 말갈족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계속 그 백제하고 이 말갈족 간의 어떤 그 전투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록상 보면은 백제가 한 번도 이 원주 말갈 그 남쪽 지역에 한 번 들어간 거 외에는, 그러니까 우두주를 침입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외에는 이 말갈족의 영역으로 백제군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뭐 남만 공격도 했고 신라하고도 계속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춘천 말갈족이나 이 원주 말갈족도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말갈족 그 영토 내로 백제의 군이 한 번도 진입을 안 했다. 조금 그렇죠? 난 이게 의문이에요. 딱 들어가가지고 이 말갈족의 그 영토를 차지를 하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말갈족도 전투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백제와 말갈족의 그 전쟁은 결말은요 무승부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백제가 말갈 영토 내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승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